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저는 용산공고 재학 중인 기획과 2학년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기능올림픽 CNC 밀링 가공 연습을 하고 있다는데 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CNC 밀링 직종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냥 도면을 해석하는 거냐 이론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강사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그 밀링 가공이라는 것이 공작 기계 중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그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열심히 잘해 봅시다. 네. 제가 밀링 시길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안에서 실습을 다 하고 있죠. 네, 하루에 몇 시간이나요? 보통 작업 시간 7시간이니까 이제까지 8시, 9시까지. 그럼 먼저 그 공정관리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공정관리라는 것은 제품의 품질을 맞추고 이것을 이제 약속된 소정의 일정까지 맞추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이제 수립하는 건데, 어느 공정에서 누가 어떻게 작업해서 끝낼 것인가 하는 네.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시작부터 완료될 때까지를 전체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각 부품이라는 것이 작업 형태가 각각 다르거든요. 어떤 어떻게 생겼냐, 또 어떤 용도냐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생산 방식이 각각 그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 공구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다음에 기계는 어떻게 써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각각 거기에 부품에 맞춰서 어떤 작업 형태를 준비를 해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제 감독자가 있어가지고 그 작업을 가지고 이제 A라는 사람은 1번이라는 기계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2번 기계에서 또 어떠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감독자가 이제 작업에 대한 분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것 전체가 어떤 소정의 납기에 맞춰서 완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 분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희가 깎고자 하는 공작물마다 작업 관리랑 공정 관리랑 작업 형태가 다르겠네요. 그건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하는 어떤 작은 공장용 그런 정도면은 뭐 그리 복잡지 않지만은,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쓰는 것은 굉장히 크기도 크고 부품도 아주 다양하게 많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공정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중간에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업 분배라는 것은 작업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납기 내에 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제작을 시키고 진행 내용을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작업 분배의 실제 업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제장표의 일괄 작성합니다. 2. 작성된 장표를 공정별로 정리해 보관합니다. 3. 작업 시기가 가까이 오면 재료, 치공구 등을 사전에 수배하고 준비합니다. 4. 해당 기계의 담당 인원을 결정합니다. 5. 분배판이 있으면 이를 이용해 작업에 착수합니다. 6. 간접 작업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소요되는 장표를 작성해 작업을 지시합니다. 7. 작업이 종료되면 제장표를 정리해 공정관리부서에 송부하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작업 표준서입니다. 작업자별, 공정별로 생산에 필요한 작업을 표준화한 것을 말하는데요. 공정을 수행할 때 목표가 되는 품질 기준, 공정 수행 방법, 공정 수행 순서에 필요한 범위까지 계획하고 문서로 만듭니다. 완성된 작업 표준서는
작업이 수행되는 곳에 배포하며 해당 작업자는 작업 표준서를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 표준서는 실제 작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작업 표준서대로만 작업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또 궁금한 내용 있나요? 크게 없는 것 네, 수고했습니다.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공정관리는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제품을 소정 기일까지 생산하기 위해 인적 노력과 기계 설비를 경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작업 분배는 작업자에게 작업을 지시해 납기 내에 작업을 끝마치도록 시키고 진행 내용을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계획이나 일정계획에 따라 작업 지시표, 재료 출고표,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장표와 도면, 작업 지시서 등을 참조하는데요. 현장 감독자가 작업 상황을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작업 표준서는 작업자별, 공정별로 생산에 필요한 작업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 측정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책과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위 작업 수행에 필요한 시간의 양을 산정하여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의 결과에 따른 작업 시간, 품질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업 측정입니다. 정답! 정답을 맞춘 게 믿기지 않은가 본데요. 다음 문제입니다. 측정 대상 작업에 대해 실제 작업 시간을 여러 번 측정한 후 이들의 평균 시간을 구한 값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틀렸습니다. 아쉽죠? 다음 문제는 꼭 맞추길 바랄게요. 정상적인 능력을 갖춘 작업자가 표준적인 작업 방법으로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정상적인 작업 속도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작업 시간. 틀렸습니다. 이제야 정답이 떠오른 것 같지만 이미 틀린 문제. 다음 문제를 맞춰주세요. 이것은 작업 시간 중 비생산적이지만 불가피하게 작업 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생리적으로 필요한 피로의 휴식 시간, 공구 불량 등에 따른 지체 시간 등을 포함합니다. 이 시간을 무엇이라 할까요? 여유 시간. 정답!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작업자가 여러 대의 기계를 담당하여 운전하고 있을 때 특정 한 대에 대해 손작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다른 어떤 기계가 가공을 끝내거나 고장 때문에 공정 또는 정지한 채 작업자가 와서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관측 시간. 틀렸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표준 시간은 숙련된 작업자가 정상 속도로 소정의 작업을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표준 시간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공평성, 2번 숙련성, 3번 적정성, 4번 보편성. 2번 숙련성입니다. 정답! 화이팅! 다음 문제입니다. 정상 페이스와 관측 대상 작업의 페이스를 비교 판단하여 관측 시간치를 정상 페이스의 시간치로 수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틀렸습니다. 방금의 기세가 금세 이렇게. 다음 문제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스톱워치에 의한 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사람이나 기계의 가동 상태 및 작업의 종류 등을 순간적으로 관측하고 반복된 관측으로 각 관측 항목의 시간 구성이나 그 추이 상황을 통계적으로 추측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번 경험적 작업 측정법, 2번 스톱워치에 의한 시간 연구, 3번 워크 샘플링법, 4번 PTS법. 3번 워크 샘플링법. 정답! 한 문제 한 문제 고비를 넘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과거에 시행한 시간 연구로부터 얻어진 여러 가지 요소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데이터베이스로 유지해 오고 있는 경우 이러한 표준 자료를 근거하여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번 표준 요소 시간법, 2번 워크 팩터, 3번 MTM법, 4번 작업 표본 조사법. 2번. 틀렸습니다. 문제가 맘 같지 않죠? 아직 문제는 남았습니다. 동일한 기계 또는 같은 장소에서 작업자가 연속적으로 작업하는 일련의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공정입니다. 정답입니다. 하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의 동작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계, 공구, 재료 중 하나를 조작하는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요소 작업입니다. 정답! 이번 시간 전체 11개 문제 가운데 6개를 맞췄습니다. 경환 학생 1차시 문제를 풀어봤는데 내 생각보다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보면 실제 이제 어떤 그 교육 기관에서 배운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현장 그 실제 회사에서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의외로 그래도 많이 맞힌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틀린 거 한번 보면 이 어떤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그 대상 작업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이제 그 시간을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얼마 걸렸는지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평균적으로 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측 시간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떠한 작업을 할 때 그 초보자도 있고 아주 숙련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제 그 중에 좀 정상적으로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작업자가 이제 어떤 표준 작업 방법으로서 그 작업을 정상적으로 이제 수행해서 소요된 시간, 걸린 시간을 우리는 이제 정상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배우는 단계니까 CNC 밀리면 CNC 밀리면 내가 하나만 담당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이제 회사에 가 보면 특히 CNC 기계 같은 경우는 CNC 기계 자체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CNC 기계 1, 2, 3을 한 사람이 그걸 다 그 가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네, 동시에 작업 스타트 시켜놓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래가지고 때 제가 서면 또 이제 그거 해주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세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동시에 얘가 이렇게 딱 서는 경우도 있다. 이게 순차적으로 서면 이거 봐주고 또 가동하고 또 딴 거 돌리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동시에 서서 동시에 다 나를 어떻게 조치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인데, 그걸 뭐라고 이제 하냐면 바로 기계 간섭이라고. 네. 얘가 순차적으로 안 되고 동시에 이제 뭐 선다든가 아니면 하나만 돌아가고 두 대는 서 있다. 내 손을 필요로 한다. 이런 되는 걸 이제 간섭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정이 있으면 그 공정 내에도 뭐 그렇게 평면을 날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홈을 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하나의 각각을 갖다가 이제 요소 작업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 건 잘 맞췄네요. 네. 이거 외에도 뭐 궁금한 게 있나요? 네, 문제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많았는데 스톱워치에 의한 시간 연구가 궁금해서. 네. 이건 이제 그 회사에서 생산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떠한 제품 하나를 조립한다 했을 때 그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쓰는 그 스톱워치를 가지고 시작 스타트 딱 누르고 딱 끝나면 딱 눌러서 이제 이게 몇 분 걸렸다 그걸 이제 체크하는데, 그게 또 사람마다 또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실제 스톱워치를 써가지고 그 소요 시간을 이제 체크하고 그거를 공정에다가 이제 또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스톱워치에 의한 시간 연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없나요?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작업 측정은 단위 작업 수행에 필요한 시간의 양을 산정하여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측 시간은 측정 대상 작업에 대해 실제 작업 시간을 여러 번 측정한 후 이들의 평균 시간을 구해 정하는데요. 정상적인 능력을 갖춘 작업자가 표준적인 작업 방법으로 정상적인 상황 아래에서 정상적인 작업 속도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정상 시간이라고 합니다. 작업 시간에는 여유 시간이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작업 시간 중 비생산적이지만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여유 시간 중 기계 간섭을 짚어봤습니다. 기계 간섭은 작업자가 여러 대의 기계를 담당하여 운전하고 있을 때 특정 한 대에 대해 손작업을 행하고 있어 담당하고 있는 다른 어떤 기계가 공정을 정지한 채 작업자가 작업해주길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정상 시간에 여유 시간을 포함하는 시간을 공정 과정에서는 표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과제 작업을 할 때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네, 단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작업 측정 기법 중에 네. 스톱워치를 이용한 방법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경원 학생이 이 페이스 카터하고 퀵 체인지를 이제 밀림 주축에 장착하는 거를 3번씩 각각 해가지고 이제 평균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어요. 네. 그래서 저 주위에서 다치지 말고 네.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강사님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커터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스톱워치는 왜 작동시킨 것인가요? 그 작업 측정 기법 중에 스톱워치에 의한 시간 연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지금 그 페이스 커터를 장착했다 떼는 걸 지금 시간을 체크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것을 아마 한 3회 정도 되풀이 해가지고 평균 얼마 걸리는지 그거를 체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작업 방법에 따라 연질 해머와 훅 스패너로 커터를 강하게 조여주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작업 시간을 측정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작업 시간이 결국은 코스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측정 시간의 결과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각 횟수 때마다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공구 하나 갈아 끼우는데 이제 몇 분이 걸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공정이 아주 여러 개로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정 중에 어느 공정이 네크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이 잘 안 빠진다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 체크를 해서 너무 많이 걸린다 싶으면 그 공정을 또 분할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체 공정이 빠른 시간 안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정하는 것도 이제 그 플라스틱 한 발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데 아마 빠질 때는 플라스틱으로는 잘 안 하니까 레버를 가지고 하는데 조금 그런 작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저거를 치게 되면은 저기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주의할 부분은 있었지만
무사히 작업을 끝냈습니다. 강사님 끝났습니다. 그 퀘스트 카트하고 킥 체인지를 교체하는 작업 과정을 봤는데 상당히 많이 해본 것처럼 숙달되어서 크게 힘들더긴 없는데 일반 다른 학생들보다는 상당히 숙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이제 풀 때 몽봉이나 알루미늄 함마 같은 것을 가지고 풀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작업 시간을 측정하는 기법에는 경험적 작업 측정법, 스톱워치에 의한 시간 연구, 워크 샘플링법, PTS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스톱워치에 의한 시간 연구는 스톱워치, 비디오 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작업자의 작업 시간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작업의 요소를 분할하고 측정하는 이유는 작업 방법의 세부를 명확히 하고 작업 방법의 작은 변화라도 찾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작업에도 공통되는 요소가 있으면 비교 혹은 표준화하고 레이팅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밀링 가공, 계단 가공을 하는데 작업 표준서를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네. 자, 이제 제일 먼저 여기에 필요로 한 시공구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계단 가공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구가 일단 필요한데 핸드밀이 필요하겠죠? 네. 핸드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럼 물리려면 콜렛 콜리척이 있어야겠네. 물릴 바이스. 바이스. 네. 그 정도면 되나요? 그럼 이제 설비가 뭐가 있어야 돼? 저희가 수직 밀링 머신을 깎으니까. 수직 밀링 머신에서 가능하죠. 네. 이 작업을 하는데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호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안경을 껴야 되죠. 보안경이 있겠죠. 안전화가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작업에 들어가서 저 계단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재료 준비가 됐다고 보고, 네. 이제 그 계단에 대한 도면을 보고 금극기를 제일 먼저 해야겠죠. 네, 맞아요. 금극기 작업을 하고. 금극기가 완료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스에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공작물을 바이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단을 가공할 엔드밀을 장착해야죠. 엔드밀 장착.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절삭을 들어가게 되면 보통 위에서부터 내려옵니까? 아니면 측면에서부터 올라가나요? 위에서부터 내려. 고정.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차례 차례로 가공.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공이 다 완료됐다. 그러면 이제 바이스를 풀고 측정을,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작물 측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정리 작업이 필요했네. 정리 정돈. 안전 작업을 한다. 그 외에도 이제 밀링 작업을 하면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치수가 잘 맞아야 되니까. 정밀 작업, 네. 정밀도를 맞추는 작업. 하다가 이상이 있을 때는 이제 비상 스위치를 누른다든가, 이상 발생, 이제 기계가 오작동한다든가 이럴 때는 기계를 좀
비상 스위치로 기계 정지. 예? 계단 작업을 하는 표준서를 작성해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로 한 시공구, 그 다음에 설비,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그 공정이죠. 결국 과정을 이제 쭉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해보다가 실제 한번 작성해 보니까 어떤가요? 작성해 보니까 확실히 불량률도 감소할 수 있을 것 네. 같고 작업에 네. 효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작업을 할 때 머릿속에만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순서가 막 바뀌거나 또 이제 그 중간에 뭐 빠쳐먹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표준서를 작성해서 하면 그대로 하게 되면 한 번에 작업이 끝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분량도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이니까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런 작업 표준서를 작성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작업 계획은 생산 작업이 규정된 방법과 순서로 관리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작업 계획 수립 절차는 작업 순서의 결정, 시제품의 검토, 작업 공정 계획, 작업 지시서의 작성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작업 지시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업 지시서는 작업 순서와 공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기록 측정을 하면서 시간 단축도 했고 그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스톱워치 기법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업 계획서를 확실히 쓰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공정 순서나 제 완성품 같은 걸 미리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부터 반드시 참고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이나마 이론적으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서 뭐 청결이나 정리나 스톱워치 기법이나 작업 공정 계획서 같은 걸 배우니까 앞으로 대회 준비하면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 강사님 뵙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작업 계획서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 즉 재료나 설비, 사람들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는가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을 그런 계획 없이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어떠한 품질로 될지 어떤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업 계획서는 필히 작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품질과 납기를 지킬 수 있는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